자, 제가 앞에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앞에 내용을 길게 한 거예요. 앞에 내용을 받아들여야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. 저도 예전에 사기당했을 때 이성을 잃었을 때가 있거든요. 이해를 하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은 뭐냐면 일단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셨잖아요. 이게 사기를 당했으면은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. 이미 일이 일어난 거고 사람들이 좀 소위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됐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거 뭐 된 거 맞아요. 남 일이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저한테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. 살면서. 특히 저는 이 투자를 하고 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고요.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도 그런 일들을 겪어요. 제 일이 결코 적지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빨리 대응을 못해요. 무조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.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팜플렛 들고 정부한테 물어달라고 하면은 야당이 붙어서 편을 들어주겠지만 중요한 건 단 한 분도 정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분이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저를 불신하신 거 알아요. 그리고 사실 지인 찬스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데 저도 섭섭한데 아니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사기가 벌어졌잖아요.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가 서로 돈을 안 갚았어요. 뭐 한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.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? 전세 사기를 당했으면은 누구를 족쳐야 돼요?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요. 제가 돈 6천만 원 뜯겼잖아요. 누구를 족쳐야 돼요? 돈 빌려간 놈. 집주인을 족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집주인을 족칠 수가 없죠.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쨌건 상황이 그런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상황이 그런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요. 누굴 족쳐야 돼요? 집주인을 족쳐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밖으로 나오셔서 정부한테 항의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야당이 여기에다가 뭘 얹었죠? 이건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솔직히 이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여론이 달라요. 여론이 국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. 왜냐? 본인들도 댓글을 다신 분도 저도 사기를 당하고 살았거든요.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가 내가 잘못한 거다. 그리고 국가가 손실을 보존해줘야 된다. 이러면은 솔직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실은 뭐냐면 사기를 당하신 거고 국가가 이게 주거 영역이다 보니까 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. 이미 일은 일어났고 아무도 안 도와줄 거고 국가가 도와주는 이유도 이게 국가가 도와주니까 사회적 재난이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국가가 도와주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. 그리고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죠. 마찬가지예요. 집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? 집값이 올라갈 때 정부가 가만히 있었어요? 별 진짜 말 30번에 가까운 규제를 내면서 자유시장을 완전히 파괴를 시켰죠. 거꾸로 주거시장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도와주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안 될 거다. 돈을 돌려받는 것만이 목적이겠지만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제가 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말을 하냐. 이걸 받아들이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. 돈 못 돌려받아요. 오케이? 못 돌려받으세요. 이게 저를 나쁘게 보셔도 현실을 느끼세요. 돈 못 돌려받는다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죠? 이게 나왔잖아요. 이게 현실이에요. 자, 제가 앞에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앞에 내용을 길게 한 거예요. 앞에 내용을 받아들여야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. 저도 예전에 사기당했을 때 이성을 잃었을 때가 있거든요. 이해를 하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은 뭐냐면 일단은 특별법이 나왔어요. 뭐냐면은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. 조건이 좀 나와 있었는데 그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.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 준다. 그리고 우선 매수권 안 쓰면 LH가 사서 이거를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포인트.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왜 다루냐? 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. 능력이 아니라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. 조회수에도 안 좋고 욕만 먹을 테고 진짜 아무도 안 좋을 거고 심지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정부도 안 해요. 표가 안 되니까. 미칠 노릇이죠. 참고로 우선 매수권은 여러분 이게 혜택이 장난이 아니에요. 금리가 1.85에서 2.7, 4억 원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LTV가 100%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
전액 대출해줘요. 내가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다. 경매에 넘어갔다. 우선 매수권으로 박았다. 이걸 이제 3억 원에 받았다. 그럼 대출 다 나오고 금리가 낮아요.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댓글에다가 이게 뭐 파격적인 혜택이다. 이런 건 뭐 해야 된다.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사기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딴 거 눈에 안 들어와요. 그런데 현실을 봐요. 정부가 뭘 놓치고 있냐면 이분들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왜 들어갔을까요? 뭐 주택 수에 안 넣어주겠다. 이런 거는 머리를 쓴 건 알겠는데 왜 그랬을까요? 매매하기 싫으니까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.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한데 전세를 택했잖아요. 집을 사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집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첫 번째, 좋아할 리가 없어요. 좋아할 리가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? 두 번째,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시장의 논리인데요. 정부가 진작에 임대인의 지위를 뭔가 이렇게 약간 인정을 해주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줬으면은 이 빌라 시장 가격이 지금처럼, 지금 빌라 시장은요,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아예 안 돼요. 가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, 진작에 만들어 놨으면 솔직히 요만큼이라도 빌라 가격은 안 떨어져. 빌라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.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럼 이거 써요. 제가 알죠. 대해 보니까. 저라도 그렇게 하고. 근데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. 빌라 안 팔리죠. 가격 떨어지죠. 금매 계속 나오죠. 전세도 안 나가죠. 빌라 시장에 뭔가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막 인터넷에 지금 깔려 있거든요. 빌라 시장 끝났다고. 사겠습니까? 이걸 누가 사요? 사면은 더 짐이 되는데 지금 사기를 당해서 가뜩이나 위축된 사람한테 빌라 시장을 완전히 진짜 뭐처럼 만들어 놓고 야 우선 매수권 줄게 사라고 하면 그거 삽니까? 이게 원희룡 장관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. 내 돈이라면 안 샀다. 말씀하셨잖아요. 수요 팰리스 내 돈이라면 샀을까? LH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? 저거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죠. 더 싸게 살 수 있는 빌라 시장을 만들어 주시고 우선 매수권을 쓰라고요. 쓸까요? 안 씁니다. 그러면 아마 LH가 받아서 임대를 놓겠죠. 그런데 이 두 가지다.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 정권을 확인해 봤을 때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. 오묘한 것. 뭘까요? 이게 일단 신뢰가 이미 없기 때문에 안 믿겠지만 두 가지다 보면 첫 번째, 이 우선 매수권을 쓰란 뜻이잖아요. 우선 매수권을 쓴 다음에 이게 나중에 기껏 우선 매수권을 썼더니 빌라 시장이 더 내려갔다? 그럼 사기당한 분은 이제 방법이 없는데 이게 어쨌건 간에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임차인한테 이 빌라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럼 빌라 가격을 더 떨어뜨릴 생각일까요? 좀 올려줄 생각일까요? 저는 어떻다고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낼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예전에 이런 식의 우파 정권이 이런 식의 행정을 할 때는요. 나중에 가격을 올렸어요. 아 진짜로 그렇습니다. 대놓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.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라는 거잖아요. 그럼 가격을 더 떨어뜨릴까요?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두 번째로 이거 보세요. 우선 매수권 안 써? 그럼 우리가 사서 LH가 사서 임대를 놓을게. 그런데 임대를 놓고 만기가 됐을 때 그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더 비싼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? 앞에 분이 잘 나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LH가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LH가 빌라를 계속 사들여서 이렇게 전세 장사를 하는데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LH도 손해요. LH가 사들였는데 빌라 가격이 더 떨어져요. LH도 손해요. 그런데 LH가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으면 지금 그 위치까지 못 갔어요. LH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물론 뭐 적자도 있고 세금도 많이 까먹었지만 자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 자산의 출처를 보면 옛날에 다 헐값에 사서 올린 거거든요. 그럼 이것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임차인한테 사라고 얘기하는 거나 LH가 사겠다고 하는 거나 역사를 놓고 보면 나중에 결국 이 값어치가 올라갔던 적이 대부분이에요. 그러면 전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. 그분한테. 저는 이게 같이 욕해드리고 이것도 좋지만 저는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전 늘 이렇게 해요.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라는 인간이 있어요. 얼음공장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. 저도 못 피해요. 못 피한다니까요. 저도 당했어요. 근데 부동산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 매수권 쓸래라고 물어보면요. 정말로 제 얼음공장 네 글자를 걸고 말하는데 전 써요. 전 그렇게 삽니다. 물론 그 해당 빌라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빌라가 큰 문제가 없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전 이거 써요.
그래서 시간을 기다립니다. 그리고 정부가 어쨌건 보증금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건 안 하겠다고 못을 완전히 박았어요. 원희룡 장관님이 아무리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이건 이제 말 못 바꿔요. 그러면 내 돈을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. 내가 이걸 사서 기다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전세를 택했던 분들이 이걸 택하게 하려면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돼요.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겠어요? 우리가 빌라 시장을 정상화 시켜놓고 가격이 올라가도록 뭔가 좀 조치를 취해볼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못 하실 거잖아요. 그러면서 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일로 넘어가겠죠. 그리고 항상 이런 걸 얘기 안 해주고 LH가 사서 LH가 재미를 봤던 게 역사예요. 전 영상 통해서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도움됐으면 좋겠고요.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절대 어떠한 의도로도 피해자분들에게 뭐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절대 의도 없습니다.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